조선 건국 태조 이성계로부터 27대 순종효황제까지 515년의 조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 27대의 왕 중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그들이 승하한 다음에 그들의 묘가 능으로 불리지 않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조선 10대 왕 연산군, 그리고 조선 15대 왕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조선의 역사는 다시 쓰였다. 인조 15년,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패륜군주로 몰려 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야 했던 광해군. 그러나 이 무렵 인조는 청태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조선 국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나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인 수치스러운 사건. 인조의 굴복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다. 광해군의 비극과 함께 시작된 조선의 비극.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광해군, 그는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조에겐 아들이 14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서자 중에서 세자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선조 자신이 후궁의 소생인 방계 출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아주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계속해서 세자 책봉을 미루다가 이제 선조 나이가 40세를 넘기니 대신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의견을 냅니다. 선조가 혹시 세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조정은 혼란에 휩싸일 게 분명했습니다. 1591년 좌의정 정철은 우의정, 영의정 등과 논의했고 결국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숨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좌의정 정철은 서인의 거두였는데요. 동인의 중심인물인 이사내가 은밀히 계략을 짠 겁니다. 선조는 인빈 김씨의 소생인 신성군을 총애하고 있었는데요. 이사내가 인빈을 찾아가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올리려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을 세자로 올린 뒤에 인빈과 신성군을 모함해서 죽일 계략을 짠다는 말까지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인빈은 당장 선조에게 달려갔고 정철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다고 고합니다. 인빈을 총애하던 선조는 이 말을 듣고 심하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정철은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채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것을 주장하는데요. 이때 동인인 이사내 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인들만 정철의 말에 가세했다가 쫓겨나고 맙니다. 그 후 세자 책봉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때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전쟁 지휘권을 왕세자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조정을 둘로 분리하는 분조가 발생했고 이제 선조는 후사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비로소 18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이때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성군은 이미 병으로 죽은 데다 장자였던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하여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세자 책봉 문제가 일단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책봉하면 명나라에 보고를 해야 했고 명에서 고명이 내려와야 정식으로 확정되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1594년 선조가 신하를 명에 파견했지만 명나라는 장자인 임해군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비록 왕으로부터 세자로 선임이 됐어도 위치가 불안정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피난 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그 결과 명나라의 의견과 상관없이 모든 대신들이 그를 세자로 받들게 됩니다. 그 후 광해군의 계승권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피난을 다녀와 창피한 데다가 입지가 불안해진 선조. 그에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순신 등의 전쟁 영웅들이 사망하여 조정이 없었다는 것일 텐데요. 단 한 사람,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광해군은 왕의 자질을 갖춰나가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런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원래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선조가 새 왕비인 임모광후를 맞이하는데요. 당시 임모광후는 19살로 아들인 광해군보다 9살이 어렸습니다. 그런 임모광후가 드디어 아들 영창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선조는 그렇게도 염원하던 적자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신하들은 그 속내를 파악하여 서서히 영창대군을 세자로 모시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게다가 선조는 영의정과 몇몇 신하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고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신들은 두 세력으로 갈라지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외적과 싸워 크게 성장한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로, 새로 태어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이들은 소북파로 나뉜 겁니다. 하지만 1608년 선조가 승하했을 때 영창대군은 3살이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그의 곁에는 훗날 정치적 라이벌로 성장할 이복동생 영창대군이 있었습니다. 때는 1608년 34세의 나이로 어렵게 즉위한 그가 바로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은 험한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임진왜란으로 파탄에 이른 국가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전란 중에 타버린 궁궐을 개수해서 왕실의 위엄을 살렸고 병으로 지친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동의보감을 완성합니다. 또한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세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피난만 다닌 선조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광해군은 왜군을 무찌르고 조선의 기강을 다시 잡았으나 그해 사후에 그의 무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역사적인 업적은 재조명돼야 할 것입니다.